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성황리 행사를 치르게 되고 또 반가운 얼굴을 한 분 한 분 뵙게 되어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출판 기념회가 아닌 북 콘서트입니다. 오늘의 자리는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관객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이 책을 쓰면서 생각한 많은 생각과 많은 아픔과 많은 구상들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가홍 명의는 아코디언으로 목포의 과거와 또 현재를 노래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책으로 목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썼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포의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주저자는 제가 아닌 바로 여러분입니다. 목포의 좋은 생각을 담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뒤에 보면 현수막이 있죠. 저 현수막에 보면 작은 집에 제가 서 있습니다. 왜 저 집을 찍었을까요? 왜 저 집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참고로 저기는 목포시 죽교동 과거의 3, 4, 5번지 바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입니다. 제가 64년에 저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말까지 자랐으니까 꽤 오랜 시간을 제가 저 집에서 낳고 자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포에서 낳고 자란 목포 사람입니다. 지금과 담장 색깔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저 동네를 가게 되면 마치 시간이 50여 년 전으로 정지해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저곳은 바로 목포 달성초등학교입니다. 달성초등학교는 제가 낳고 자란 유년기의 추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1999년에 제가 목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제가 나온 모교가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즉 목포 달성초등학교는 도심에 있는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폐교된 곳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골 마을도 아니고요. 농촌 마을도 아니고요. 어촌 마을도 아니고요. 도시 한가운데는 멀쩡한 학교가 저렇게 사라져갔습니다. 저 학교만 사라져갔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남초등학교 그렇죠. 중앙초등학교 그렇죠. 유달초등학교, 서산초등학교 많은 학교들이 사실은 존폐 위기에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다른 학교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셈이죠. 어디 초등학교만 그렇습니까? 또 다른 것을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미로다방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축제 레스토랑 기억하십니까? 혹시 별다방 기억하세요? 다 어디로 갔죠? 다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멋진 디스크 작가들은 또 다 어디로 갔습니다. 목포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목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세대에게는 정말 추억의 공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공간을 배회하면서 정말 넘쳐났던 그 많던 젊은이들은 지금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쓸쓸합니다. 이게 목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수문당 기억나세요? 석빙고 기억나세요? 뉴욕 제과는요? 진고기 제과점은요? 다 어디로 갔죠? 다 사라졌습니다. 신혼의 식장 기억나세요? 신혼의 시장에서 결혼식 하시고 작업되시죠? 목포의 시장 기억나세요? 거기서 결혼 많이 했습니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훨씬 화려한 곳으로, 훨씬 큰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점차 방금 말씀드린 많은 것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사라져가는 것보다 새로 생겨나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목포입니다. 이 목포를 다시 바꿔보자는 게 오늘의 제가 책을 쓴 동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종합예술학교에 황지우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황지우 시인이요. 유달산을 표현하기를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명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명산이라고 한 이유는 이겁니다. 예쁜 옷을 차려입고요. 하이힐을 신고요.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렇게 멋진 산은 없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요. 유달산은 그대로 있죠. 지금 288m 건물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달산은 그대로 있는데 도시는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도시는 떠나가고 있습니다. 유달산이 싫어서 도시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떠나서 중간 시가지를 만들고 떠나서 하당을 만들고 떠나서 오각을 만들고 이제는 드디어 남학까지 도시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목포의 아픈 현실입니다. 어릴 때 흥청망청했던 선창의 풍경은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보고 싶죠. 흥청망청하고 왁자지껄 പ്പെടു는 선창의 시절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도시의 아픈 얘기, 또 슬픈 얘기를 조금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도시를 아파하게 되고 도시를 가깝게 생각하게 된 것은 제 대학 시절에 강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1984년에 들어갔습니다. 1984년에 들어가니까요, 두 군데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얘기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 목동이라는 곳에서 큰 단지가 개발되었습니다. 목동에 살고 있었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집단을 이루어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계동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화려하게 생겨나는 도시와 저물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저에게는 크게 대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도시의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에는 안산에 있었습니다. 안산은 인구가 그 당시에 한 30여만 되는데 지금은 거의 100만 가까이 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도시를 오가면서 저는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뜨는 도시와 지는 도시였습니다. 한 도시 안에 뜨는 곳과 지는 곳이 경존했습니다. 마치 목포하고 똑같습니다. 경실련에 갔을 때 1994년 얘기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 개의 사건이요. 그러나 성수대교와 삼풍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붕괴되고 있는 우리 한국사회 도시의 현실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저는 상황실을 차려서 직접 현장에서 구조를 도왔습니다. 또 사람들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가족들을 시신을 찾아서 울부짖었던 많은 유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제가 도시를 정말 아파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포 경실련은 그 당시에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를 접하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개혁센터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도시계획센터가 아니고 도시개혁센터입니다. 도시를 정말 바꿔보자는 겁니다. 도시를 모조리 바꿔보자. 인간 중심의 도시로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도시개혁센터를 만들고, 제가 그 당시에 실무적인 책임을 맡아서 많은 교수들과 그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를 배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도시와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한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인간다운 도시를 만들자. 인간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자. 정말로 사람에게 이로운 도시를 만들자. 특정한 계층에게 이로운 게 아닌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이게 제가 꿈꾸었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모습입니다. 도시가 쾌적해야 되겠죠. 도시는 안전해야 됩니다. 도시는 문화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는 공동체의 정신이 있는 그런 도시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런 도시를 꿈꾸는 사람이 1999년에 목포로 다시 연어처럼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목포 경실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인간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그리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일시적이나마 분양가를 상승하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목포를 자전거 도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철도 폐선 부지가 주차장으로, 도로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선 부지를 활용하는 좋은 산책로를 만드는데 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수 공간을 확보해서 해안 공간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도 보였습니다만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해서 정말 목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자원으로 쓰기 위한 문화유산 보존, 활용 이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마을 만들기도 했고요.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통학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10수년 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편에서는 기쁨을 느끼고 또 한편에서는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시민운동이 직접 할 수 있는 여러분은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공공이 그것을 수용해주지 못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포시라는 공공기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도시에 대한 염원을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좌절이었습니다. 어쩌면 작은 성과와 큰 좌절, 이게 제가 14년 동안에 목포를 목포답게 만들기 위한 실험의 성적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민이 깊어가는 때에 저는 2010년에 미국의 미시건 주립대의 도시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이스트랜싱이라는 인구 5만의 작은 대학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체류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연구실과 집만 오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미국의 도시들을 제가 직접 살핀 기회는 가졌습니다. 많은 도시와 씨름을 했고요. 어떻게 해서 도시를 움직이는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치와 시민들이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도시의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가? 왜 참여하지 않으면 그 도시가 망하게 되는가? 이 많은 것들에 대한 질문과 실험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도시들을 공부하면서 유럽의 도시들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생물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유기체입니다. 생물과 유기체는 태어나죠, 성장하죠,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지 말입니다. 쇠퇴하지 않는 도시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쇠퇴할 때 그 쇠퇴의 징후를 어떻게 지혜롭게 포착하는가? 쇠퇴할 때 어떻게 거기에 능동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해결이었습니다. 쇠퇴하지 않는 도시가 없고 대처하지 않는 도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처를 잘하는 곳과 대처를 하지 못한 곳과의 차이에서 그 도시가 흥하고 망하고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도시가 외형적으로 확대가 되고요. 주변의 도시가 성장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도시가 쇠퇴하게 되고 그 쇠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는 정말 성공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도시의 슬픈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 아세요? 어떤 걸로 유명합니까? 옛말입니다. 이제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공업의 도시입니다. 1950년대 디트로이트는 180만의 자동차 도시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잘 산 도시였습니다. 실업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노사관계 풀지 못하면서 서서히 산업계가 빠져나갑니다. 공공부채가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디트로이트는 서서히 침몰해 갔고요. 2013년 작년에 디트로이트는 결국 엄청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중앙정부, 연방정부에 파산을 신청한대요. 그때 인구가 아까 1950년대에 180만 명이라고 했죠. 그때 인구가 70만 명이었습니다. 불과 60년 만에 180만 명 인구가 70만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도시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새로운 산업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가운데서 산업이 서서히 쇠퇴하겠다. 공공건설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채를 지방정부가 지고 있다.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이미 슬픈 도시가 됐습니다. 우리 목포 슬픈 도시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디트로이트의 사례를 우리 목포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정말 아프게 보아야 합니다. 이런 도시들이 목포에 목포뿐만이 아니겠죠. 그러나 목포도 마치 침몰하는 도시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많은 인구들이 빠져나가서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것조차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새로운 성장 능력을 찾지 못한 가운데서 산업이 쇠퇴한다. 무분별한 공공건설로 지방의 부채가 막대하게 증가한다.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온다. 이런 징후를 목포에서 또렷이 발견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목포를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목포 개혁해 볼까요? 개혁에 동의하신다면 큰 박수로 한번 서로 확신하시죠. 그런데요, 미국에는 디트로이트와 같은 슬픈 도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괜찮은 도시도 있습니다. 그 사례 하나만 더 드릴게요. 미국 태평양 연안에 보면 몬테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몬테레이라는 도시는 과거에 정말 수산업의 전진기지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정어리가 가장 많이 나는 도시였습니다. 곳곳에 정어리 캔 공장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정어리 산업이 쇠퇴하게 됩니다. 수산업이 쇠퇴하게 됩니다. 도시가 망했습니다.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그때 몬테레이에 있는 시정부의 공무원들과 몬테레이의 정치인들과 몬테레이의 상인들과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이 망한 도시를 살려볼까?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정어리 캔 공장을 수족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어리 캔 공장을 상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어리 캔 공장을 잠자리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 보셨어요? 목포 이런 사례 있나요? 없죠. 몬테레이는 그걸로 성공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연안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구로 따졌을 때 많이 찾는 도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발산의 조합입니다. 우리처럼 있는 산업을 밖으로 밀어내거나 산업장을 다 폐기해버리거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을 유지하고 산업이 폐기되었을 때는 그 산업장을 고스란히 자기 자원을 활용해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바로 몬테레이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도시라는 것은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는 곳이죠. 좋은 도시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많은 곳입니다. 좋은 도시라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좋은 도시란 관광객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주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몬테레이를 가시게 되면 유명한 관광지를 가시게 되면 거기에 물건을 파는 상점 주인들이 즐거워합니다. 관광객이 앞서서 주민이 즐겁습니다. 관광객이 즐거운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즐거운 축제에 관광객이 그냥 구경을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손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데 우리들이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포의 희망을 이제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포가 우달산에서 떠나가고 있다. 디트로이트가 파산했다. 그래서 몬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목포의 희망을 찾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목포의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목포의 희망을 가져오는 요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어느 분 답변해 주시겠어요? 한번? 어떤 겁니까? 잘 안 들립니다. 화목역? 예, 맞습니다. 그거 제가 좀 이따가 답변서에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에는 1897년에 자주개항을 했습니다. 자주개항을 해서 목포에는 근대의 문화유산이 엄청나게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아서 살아남은 근대의 문화유산, 그리고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목포의 공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목포의 문화 콘텐츠입니다. 목포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목포를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의 보고라고 합니다. 목포는 굴뚝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목포는 이제 콘텐츠로 살려야 합니다. 문화 콘텐츠를 최대한 살려서 이것을 목포의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희망 요소는 목포는 항구라는 겁니다. 항구라는 것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위축되어 있지만
항구를 어떻게 살리냐에 따라서 목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구나 목포는요, 유달산을 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달산과 항구가 같이 어우러내는 풍경이요, 목포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유산입니다. 세 번째는요, 목포는 서남권에 사통팔달로 뚫려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바로 서남권의 허브 역할이 언제든지 가능한, 중국으로 언제든지 다른지를 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사통팔달 뚫려있는 공간이라는 게 바로 목포의 또 하나의 희망의 요소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희망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아까 앞에 계신 분이 화목이 목포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포의 희망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원이 있어도요, 이것을 묶어낼 수 있는,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잘 묶어내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목포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많은 목포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분들이 앞으로도 목포에서 그 삶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응원해 줘야 됩니다. 제가 몇 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목포 항동에 가보면요, 혹시 민중약국 아세요? 민중약국 약사님 성함 혹시 아세요? 민중약국 약사님 성함 아시는 분 혹시요? 김성수 약사라는 분입니다. 아버님 때부터 약국을 했으니까 이제 한 60여 년 했죠. 민중약방에서 이제는 민중약국 2대째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60년을 떠나지 않고 선창을 버티고 있습니다. 제 친구 녀석이에요. 이용준이라는 친구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부모의 대를 물려서 선창의 항동에서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 이름이 성식당입니다, 여러분. 성식당 아세요? 목포에서 가장 맛있는 떡갈비를 하는 곳입니다. 이 집도 역시 54년이 됐습니다.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은 아마도 영예복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예복집이 60년이 됐다니까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오래된 식당입니다. 이렇게 목포를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도심에 보면요, 천사이발관이라고 있습니다. 천사이발관에 있는 이발사님도 무려 57년, 79이시거든요. 지금도 당연한 현역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곳을 가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발소도 결국 몇 년이면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분이 더 이상 가위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이발소를 박물관으로 꾸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네 박물관이요. 동네 사람들이 애환을 거기다 가득 담아놓은 공간이니까요. 우리의 자원이니까요. 우리의 보물이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박물관을 만들면 안 되나요? 예. 이런 박물관이 목포 원도심에 20개 있으면 원도심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뭐 거창한 게 꼭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엄청난 시설만 있어야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삶이 스며있는 공간이면 그걸로 좋답니다, 여러분.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 말이 나왔으니까요, 제가 아름다운 가게 이정숙 활동천사님의 생을 잠시 기록하겠습니다. 고 이정숙 활동천사님은 아름다운 가게 정말 열렬 활동천사였습니다. 60이 훨씬 넘으신 나이인데도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만 뇌출혈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가족들이 아름다운 가게를 탓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금을 내었습니다. 평소에 고인이 아름다운 가게를 정말 사랑을 했고,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나눔 문화, 기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 여사의 뜻을 따라서 기금을 내게 됩니다. 이정숙 나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 어린이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 이정숙 여사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목포 시민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거죠. 우리들이 모두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저와 이런 대화를 아마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새벽 시장을 가시면요, 새벽 시장, 도깨비 시장 잘 아시죠? 얼마 전에 불이 나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은 살아남고 일부만 대처했답니다. 불행 중에도 정말 다행입니다. 새벽 시장은 법적으로 말하게 되면 불법 시장입니다. 철거한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주장하지요. 공무원들도 그것을 철거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새벽 시장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목포의 대표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시민들이 사랑을 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으면 그 공간은 합법이 됐든 불법이 됐든 영역을 유지하고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강한 생명력입니다. 나라의 의지에서 수천억 수조원이 돈다고 해서 목포가 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목포를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포에 최근에 미양주거복지센터, YWCA 희망지원센터, 우리가 꿈꾸는 세상, 이런 식의 많은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에는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보장된 사회적 안전망을 뛰어넘어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꿈꿉니다. 자활을 꿈꿉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만들고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바로 우리의 희망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수천 명, 수만 명이 고용되는 사람들이 목포에 올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업 목포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기업 유치하는 것도 정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기업을 살리고 현재 있는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생산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경영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목포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목포는 쇠락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침몰하듯이 서서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여전히 괜찮은 곳입니다. 정도 많지요, 맛도 좋지요, 풍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DJ라는 걸출한 정치를 만들어냈던 것도 우리 목포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목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서히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유달산에서 도시가 떠나가고 있고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포입니다. 그리고 남학이 또 하나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남학에 가지 않으면 마치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는 젊은 부모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포를 정말 살리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포를 도시를 정말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요? 목포의 개혁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목포 개혁의 주체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목포를 개혁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목포를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혁의 주체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개혁을 하고자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요, 문제는 정치가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후진적인 정치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정책에 여러분들은 참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목포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정부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나요?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있나요?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고 시정부가 여러분들과 소통하지 않고 여러분이 시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지방자치는 뭡니까, 여러분? 그 지방자치는 그러면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20개 온 지방자치는 우리는 꿈을 꾼가요? 아니면 우리가 주인인 지방자치를 꿈을 꾼가요? 제가 목포 사람들이듯이 여러분들 목포 사람입니다. 제가 목포를 아파하듯이
여기 계신 분들도 목포를 정말로 아파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새롭게 목포를 바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절대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도시를 바꿔내는 것은 이렇게 정치가 바꿔되고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 마음이 열려있고 서로 소통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정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포 내일을 걷다라는 책을 보시면 그 안에 목포의 많은 공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목포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아마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아마 우리 아버님들이 하시는, 아니면 내 딸이 하고 있는 그런 소리가 그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자리를 떠나기 전에요. 제가 딱 두 사람만 이 자리에 모셔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을 모셔보겠습니다. 한번 나와 보실래요? 제가 맨날 밖으로만 도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그동안 30년 동안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또 받는 아픔입니다. 그 시간을 정말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제 가족들입니다. 제 가족들 이름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이쁜 아줌마는 최연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 가운데 있는 중학교 3학년인데요. 제 딸 김은서라고 합니다. 아까 어느 분이 화목한 것이 목포의 자원이라고 했죠. 저희 가족이 바쁘다 보니까 화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화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날 이렇게 긴 시간 같이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노동의 뒤끝 때 쉬쉬해야 하는데 이렇게 오셔서 또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한 분의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아주 목소리가 좋으신 한 분이 나오십니다. 바리톤 정창경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Trovando il riposo
우리 김성익 목사님 출판 기념회에서 노래하게 돼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고향이 저는 광주인데요. 목포 자주 놀러 오죠. 목포가 그 옛날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정말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에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앞에도라는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래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손잡고 같이 갈 그런 노래인데요. 이 카츄샤라는 노래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가장 희망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2차 대전 때 전쟁 포화에서 만들어진 그런 노래거든요. 절망 다음에는 꼭 희망이 있어요. Oh,
이거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니고 김동일 보살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의 기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물 캐는 소녀라고 있습니다. 운전뒤 뿌리로 봄바람은 불고 바지랑이 잔잔히 흐르는 날 밤을 캐는 저녁은 언덕으로 다니며 소금나물 장나리 올려보다 저녁 소모이던 목동이 손목 잡았네 새빨개지 얼굴로 물이 지며 나오니 너의 고든 마음 떠나못 가네 올려보다 저녁